없으면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계속 마케팅에만 돈을 쓰게 되고 역세권으로 확장 딱 이렇게 되면은 확장은 확장인데 몇 평으로 채워 수는 몇 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입지를 보러 다니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년을 계획하는 돌아보기를 먼저 할 거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잘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이고 그거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그거를 찾고 삼아서 피드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강의를 하시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시간 낼 때 피드백 하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못 냅니다 일단. 그리고 모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를 먼저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한 거가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게 뭐고 아쉬운 게 뭔지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 피드백입니다. 뭔가 깃발이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은 매출이 오른다? 매출이 오른다라는 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죠. 예를 들면은 30억, 50억, 100억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경영 캔버스에서 양적 목표, 질적 목표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 이 워크샵 자체는 경영 전략 워크샵이잖아요. 경영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을 때 피터 드러커가 했었던 얘기 중에서 경영이라는 거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경영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워크샵? 사실 병원 경영이라는 거는 모든 경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인재 경영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혼자서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모여서 원장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들이 성과를 내려면 지식으로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거고 무조건 저희가 바라는 방향대로 모든 병원을 똑같이 교육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 이 앞단에서 원장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장님들이 보통 목표로 잡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출이 맞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매출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 수치적인 목표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향해서 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돈? 그래 돈 달성했어. 사람들이 번아웃 온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돈?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가끔 통화를 하는데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CS, 보험 청구. 근데 사실 있어야 돼요. 매출 어떻게 하면 올리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원장님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보면은 개원 1년 정도 지나서 직원들 미팅 하잖아요. 매번 원장님이 말이 달라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기에는 시스템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다른 치과에서 안정된 병원에서 있다가 개원치과에 온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이 계속 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병원을 개원을 했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죠. 중요한 거는 방향성 없이 가는 거랑 방향성 있게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은 ing가 붙는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리더십인 키워드를 제가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원장님의 그 일관된 방향성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추구하는 진료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방향성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지고 약간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같이 이제 인터뷰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신안이 많이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원이라는 게 난생 처음 개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병원에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하시는 거죠. 그 판단이 우리의 목적지, 방향성이 잡히고 비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과 맞춰서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를 예로 든다면 치과계의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컨설팅 회사가 되자라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 칼럼도 쓰는 거고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SNS에 노출을 하고 블로그에다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딴 데 가가지고 데이터 얘기하고 있고 보험 청구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방향성 자체에서 조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랑 보험 청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서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브로 가지고 가는데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는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직 문화 하면은 인파워라는 것들이 조금씩 인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체에서도 조직 문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직 문화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부에서도 어쩌라는 거야. 이게 되고 밖에서도 저 병원은 색깔이 없어. 매출만 무조건 높다고 해서 성공한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렌드 2026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 잘 되는 곳은 고객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니라 경쟁사를 바라보다 보면 경쟁사한테 계속 맞춰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병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의 고객을 보고 그들에게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지 그게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나는 병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원장님이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와 보람을 느껴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서로가 선택했으면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못 견뎌 하더라고요. 조금 생각의 폭을 확장을 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좋잖아요. 사람들이